여기가 어떻길래 그렇게 매번 오고 싶어 했을까? 알고 싶어서요. 남편과 사별한 후 그의 고향 제주도로 내려온 미니.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간대해져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괜찮아? 여기는 내 아들이고요. 김태경이에요. 아드님 구강구조가 제가 아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구강구조요? 목소리요. 그리고 마주한 남편의 첫사랑 모카. 돌 쌓을 때 그 둘이 이니셜 많이 세게 쓰신대. 알고 있겠네요. 그 첫사랑 왜 그 집이었는지도.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잘 큰 아들도 있고 엄청 멋진 애엄마도 있고. 외롭고 고독해. 그 애가 아빠였으니까 상속인으로서 나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와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야? 당신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그리움도 잠시 둘은 이내 기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그 애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니씨 나아지면 말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부습 들어왔잖아요, 이쪽 사이에. 그러면서도 서로를 보듬어주기 시작하죠. 낮에도 다른 떠 있는 거 알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면 시종일관 으르렁거리는 두 여자의 기싸움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나는요, 과거나 미래 그런 거 그립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딱 좋아. 상실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두 여자의 이야기. 10월 20일 개봉한 낮과 달입니다. 낮과 달이라는 작품은 사실 제목부터 꽤나 눈길이 가는 영화였습니다. 낮과 밤 혹은 해와 달같이 상반되는 단어의 조화가 아닌 상충되는 단어의 합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날씨나 계절에 따라 조금 늦은 낮에도 달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낮이라는 단어의 주변에 달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는 문학적인 묘사를 제외하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호기심이 생기는 와중에 예고편을 보니 유다인 배우님과 조은지 배우님의 합이라는 점, 그리고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힐링 드라마 영화라는 점이 꽤나 끌렸는데요. 오늘 우리에서 작품 2박 3일을 연출하며 호평을 받았고 최근엔 장르만 로맨스를 연출하며 장편영화 감독으로서도 이름을 알리더니 낮과 달을 통해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조은지 배우님과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유다인 배우님을 한 작품에서 그것도 힐링 드라마 영화로 만나게 된다니 개인적으로는 꽤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또 제주도라는 점은 작품이 확실히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대부분 메시지가 뚜렷하거나 다소 무거운 소재의 분위기를 가진 작품들을 자주 봐서 그런지 더욱더 낮과 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고 온 작품 낮과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말을 제외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주세요. 여기는 내 아들이고요. 김태경이에요. 아드님 구강구조가 제가 아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구강구조요? 목소리요. 작품 낮과 달을 보며 가장 만족스러운 포인트는 역시 고통과 상처를 전시하지 않는 작품의 태도였습니다. 자신과의 다툼 끝에 나간 남편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런 슬픔과 고통을 설명하는 데 런닝타임을 낭비하지 않죠. 물론 미니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장면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연출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관객에게 슬픈 감정을 전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미니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고 또 극복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씨앗 같은 역할로 쓰입니다. 이는 모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카는 미혼모이자 아들에게 20년째 아버지의 존재를 감춘 엄마의 입장이 되어 더욱더 안타까운 입장에 놓인 캐릭터일 수 있지만 조은지 배우 특유의 일상 연기와 친근한 캐릭터,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물로 그려지죠. 이런 두 인물이 서로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며 기싸움을 하는 장면은 불편한 말을 주고받는 여타 소동극과는 다르게 어쩌면 자신이 바래왔던 모습을 상대에게 봄으로써 느끼는 묘한 질투와 투정에 가까워서 전혀 불편한 부분 없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태경의 여자친구에게 투정 부리고 나이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며 질책하던 미니는 어느새 자신이 투정 섞인 애교에 가까운 발음으로 모카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 열린 마음으로 태경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던 모카는 어느새 태경의 꿈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지죠. 공교롭게도
미니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람이 모카의 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모카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 즉 아들 태경이 미니의 편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마치 관계가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재밌었는데요. 작품을 보면 이런 비유들이 아주 정석적으로 깔려 있어서 대비해보며 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라 생각합니다. 첫사랑과의 이니셜이 새긴 돌담의 돌을 자신이 마시던 술병으로 채워 넣는 것도, 후반부에 가서 술병을 빼고 다시 이니셜이 새겨진 돌을 넣는 것도 정말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면 미니, 모카 둘 다 이니셜이 MH라는 사실도 꽤나 다양하게 생각해볼 만한 요소였습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잘 큰 아들도 있고 엄청 멋진 애엄마도 있고 외롭고 고독해. 또한 이 작품 의외로 디테일한 부분을 정말 많이 신경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를 단순히 힐링의 공간이 아닌 위로, 공감, 연대, 치유라는 이미지를 입히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가 느껴졌는데요. 카메라는 미니가 처음 서울에서 제주도로 넘어왔을 때 대부분의 장면들을 무채색, 다운된 톤의 색감을 가지고 연출했는데, 모카와 만나고 태경과 이야기하며 남편의 기억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생기게 되자 점차 따뜻한 웜톤으로 미니를 담아냅니다. 이와 더불어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의 OST, 새벽에 쓴 편지의 작사에도 참여하고 직접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보여준 하경 배우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데 성공했고, 다양한 장소와 소품들, 그리고 카메라가 담아내는 구도까지 꽤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독특하게 바라봤던 부분은 왜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을까 였는데요. 야자수나무,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과 뭉게구름이 가득한 여름의 제주가 아닌 초겨울의 제주도. 이런 계절적 특성은 어쩌면 미니와 모카가 서로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고통, 상실, 부재라는 상처에서 서로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의 입장에선 굳이 중요하지 않을 몇 월 혹은 몇 개월 후 같은 시간 설정을 기어코 표현한 이유가 분명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낮에도 달이 잘 보이는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특성, 그리고 얼어붙었던 곳에 새 생명이 자라나는 새살이 돋아나는 두 인물의 감정에도 빗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가 아빠였으니까 상속인으로서 나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와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야? 당신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난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어딘가 위로받고 싶은 우리들, 그리움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영화가 낮과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쉬운 부분들을 꼽아보자면 몇몇 부분들의 대사가 정말 너무 오글거리는 2000년대 인터넷 소설 감성이 가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술에 취한 태경이 미니에게 남편이 노래하는 동영상을 보내는 장면에서 굳이 전송 완료라는 대사를 직접 하게 만들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의외로 몇몇 장면에서 배경음악의 분위기와 장면이 잘 맞물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니와 모카의 공감과 이해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한 나머지 정작 가장 많은 정보와 감정에 낙오되어 있던 태경의 이야기가 후반부에선 그냥 휘발되어 버린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예상치 못하게 코믹한 부분마저도 타율이 꽤 높은 재밌는 영화. 이 영화 감독 유다인, 조은지, 하경 주연의 드라마 영화 낮과 달은 10월 20일에 개봉했고요.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요, 과거나 미래 그런 거 그립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딱 좋아.